하니?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때 그 달콤한 맛에 사로잡혀 평생을 바쳤다. 마치 꿀벌처럼.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진정한 허니지. 이게 바로 꿀작업? 30년 동안은 진짜 벌키면서 죽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30년 넘게 벌 키우며 딱 하나 몰랐던 건 바로 돈 버는 비법. 텐트 치고 살고 남의 집에서 이렇게 세워도 살고 그랬었는데 이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4년 만에 매출이 쑥쑥. 열심히 일해도 늘 비어있던 잔고는 옛말. 4년 전부터 시작된 인생 역전. 치열하게 산 결과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다. 360만 원을 시작해서 지금은 35억. 성공을 만든 신의 한 수. 지금 확인해 볼까요?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는 이맘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주인공. 이 친구가 아주 잘한다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놓칠세라 서둘러 따라가 보니 먼저 보이는 건 수많은 벌떼. 다름 아닌 양봉장이었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서민갑부에서 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갑부 찾아왔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요? 아, 이 벌써여서 안 돼요. 큰일 나요. 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때라.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는 필수. 그럼 오늘 갑부 네. 되세요? 아이, 저는 가프는 아니고요. 네. 아, 저쪽으로 지금 내검하고 계신데 꿀벌처럼 이렇게 배 이렇게 뿔룩 나오고, 네, 머리 이렇게 짧으신 분 계세요.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앞에서도 그 사장님이 갑부신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저 가부 아닌 것 같은데. 갑부 아니세요? 네. 양봉 경력 34년, 수천만 마리의 벌을 키우는 대장 김형호 씨. 그런데 진짜 보스는 따로 있는 건가요? 제 아내예요. 아내. 안녕하세요. 아내분 되세요? 일하는 여왕벌이자 형호 씨의 수제자인 아내 금화 씨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꿀 채취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꿀 따러 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5월 한 달 동안만 얻을 수 있는 아카시아 꿀. 약 한 달 수확량이 1년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답니다. 때문에 꽃이 피는 곳을 찾아 남쪽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옮겨 다니며 이동 양봉을 합니다.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벌 통갈이요. 통이 터져갖고 구멍 난 거 통갈이 하려고. 여기 깨져가지고. 네. 벌통을 점검하는 일은 떠나기 전 필수 관문. 손 안 봐갖고 이동하면은 벌통이 터진 것이 나오면은 벌이 많이 상해요. 튼튼한 벌이 많을수록 꿀 수확량도 늘기 때문에 벌 키우는데 공을 들였답니다. 벌통마다 여왕벌 한 마리와 일벌들이 무리지어 사는데 한 통에 무려 5만 마리나 된다네요. 이게 2층으로 돼 있는 벌은 30만 원 이상 호가해요. 30만 원이요? 꿀벌 몸값이 상당하네요. 총 갖고 있는 벌통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1000통. 1000통? 네. 1000통이면 얼마예요? 한 3억 되죠? 벌통이 아니라 보물상자라 불러야겠네요. 날은 저물었는데 어째 더 분주해집니다.
벌이 집에 다 들어간 다음에 아, 해가 지면요? 예. 벌이 안 들어갔을 때 집어넣으면은 꿀을 못 따요. 일벌의 퇴근 시간이 형호 씨에겐 근무 시간.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한 후 문단속까지 철저하게 해줍니다. 벌이 안 나오게. 벌 못 나오게. 이거 완전히 틀어막지 않네요? 문을 네. 완전히 틀어막으면 네. 벌이 열려갖고 예. 삶아져 죽어요. 이거 대박 나야지. 항상 농사꾼은 대박의 꿈을 꾸면서 가는 거야. 이거는 좀 무겁대요. 이거 좀 무거워. 벌이 존나 무겁고 많이 감아져서 그래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몇 킬로예요? 키로수는 생각에 견딘다. 한 4, 50킬로? 예민한 벌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아무리 힘들어도 쉴 틈이 없습니다. 최정의 벌만 골라 옮기는데도 이미 한밤중이 됐는데요. 이번 이동양봉에 쓰이는 벌은 500여 통, 트럭 4대가 움직입니다. 첫 목적지로 정한 곳은 경북 지역. 6시간 미만 상차 하차를 다 해 끝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벌한테 지장이 없더라고요. 아카시아 꽃이 일찍 피는 남쪽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동거리만 약 900km.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대장정입니다.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곳은 대구. 숨 돌릴 틈도 없이 벌통을 내려놓는데요. 재빨리 입구를 열어주는 형호 씨. 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을 내는데 조금만 늦어도 견디지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의 수송 대작전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언제 소란스러웠냐는 듯 평화로운 아침. 피곤하지도 않은지 형호 씨가 눈에 불을 켰습니다. 뭘 이렇게 지켜보세요? 벌 나가는 거요. 아, 벌 나가는 거요? 예. 벌이 예. 자리 잡냐고 네. 하늘에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새로운 곳을 탐색하느라 분주한 벌떼. 솔솔 풍기는 아카시아 향기 때문인지 이 녀석들 날개짓이 힘차 보입니다. 다들 꿀 찾아 가겠다고 난리네요. 그 활동했던 벌들이 네. 위치 파악하냐고 네. 이렇게 선회하면서 나가다가 예. 10시 정도 되면은 네. 위치 파악이 끝날 것 같아요. 30년 전부터 지켜온 필수 코스. 그만큼 아카시아 꽃이 많은 곳입니다. 보통 한 장소에서 머무는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동안 일벌이 부지런히 꿀을 모으는 겁니다. 갑자기 벌을 한 마리 잡아 손톱에 대보는 갑부. 대체 뭐 하는 거죠? 꿀이요? 아, 손톱에 하얀 게 이게 꿀이에요? 투명한 게 달다. 벌써 이렇게 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몸이 무거워갖고 아침에는 이 문 앞에가 톡톡 떨어져요. 배가 뽕뽕해갖고 땅바닥이 호랑지가 타요. 꿀이 들은 거예요, 배 쪽에. 벌이 나는 모습만 봐도 척하니 알아본다는데요. 올해 수확 기대해도 될까요? 이틀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첫 꿀을 딸 때가 된 건데요. 희한한 장비들을 잔뜩 준비합니다. 저 옆에 기계는 뭐예요? 벌 터는 거요. 벌들이 꿀을 모아둔 벌집을 수거해야 하는데요. 이때 붙어있는 벌을 털어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기계도 있지만 벌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한 겹을 잘라내니 여기 꿀이 있었네요. 밀랍으로 덮개를 만들어 먹이 저장 창고를 만든 겁니다. 무거운 거는 많이 들었어, 무거워. 아, 무거워요? 꿀이 많이 들어있으면 무겁나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꿀이 많이 bek히면 무겁죠. 한 배 모아서 수레에 담는데요. 귀한 거라 이불까지 덮어주는 건가요? 바깥에서 벌들이 냄새 맡고 달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지 말게 천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네. 아, 모두의 안전을 위한 1급 비밀이었네요. 같은 이유로 채밀기 주변에 천막을 치고 작업하는데요. 꿀이 잘 나오도록 겉면을 다듬어주는 일은 필수입니다. 보통 양봉가보다 배는 큰 대형 채밀기를 쓰는 갑부. 원심력에 의해 꿀이 분리된다는데요. 오, 금세 아카시아 꿀로 가득 채워집니다. 처음 따는 거니까 핵꿀이지. 핵꿀이요? 갓 떠낸 꿀에는 화분, 밀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요. 색이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즉시 걸러줍니다. 최상의 상태를 내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확한 꿀은 어떤가요? 아, 꿀맛 좋네. 달달하네. 작업하는 손길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예. 그러면 2개만 주세요. 예.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꿀을 사러 현장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잠깐만, 일단 5만 원 받으신 거예요? 순식간에 10만 원을 벌었네요. 여기 아카시아 꿀이니까 먹어보면 좀 틀려요. 이렇게 그 설탕 맛하고 또 여기는 이렇게 목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1차로 불순물을 걸러낸 후 벌꿀 전용 드럼에 담아줍니다. 이게 한 드럼에 얼마랬죠? 한 드럼에 500만 원. 288kg을 기준으로 500만 원의 가치가 발생. 하루 만에 그럼 얼마를 버신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이요? 직장인 월 평균 소득은 약 300만 원. 갑부는 3배 넘는 돈을 하루 만에 번 셈입니다. 평균적으로 수확하는 거는 해마다 100드럼 정도. 이동양봉으로 버는 돈이 무려 5억 원. 조금 따는 사람들은 20년 따야 따는 거고, 좀 적당히 땄을 때 뭐 5년에서 10년 따는 양이죠.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왕성어 안 오다고요? 어제는 괜찮은데 전에는 벌이 별로 없더라고. 누구세요? 여기 땅집. 30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애들 먹으라고. 땅만 내어주는 줄 알았더니 직접 잡은 물고기부터 온갖 것들을 꺼내줍니다. 염소야, 염소. 이거 봐요, 녹화가 된 거라고, 이거. 어르신 왜 이렇게 막 먹을 거 챙겨주고 하세요?
꿀 많이 받으려고. 나도 선물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 아 그래요? 임대료로 받는 건 딱 하나, 꿀밖에 없답니다. 등치는 이게 완전 황소다 황소. 양봉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형호 씨에게만 이곳을 빌려준다는 땅 주인.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많았어. 전부 다 망했어. 다 떨고 나서 혼자.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이게 많은데 그냥 해가지고 망하고 다 떠나간 자리에 그대로 또 개발하는 거야. 그게 바로 능력이야. 그 능력. 한 곳을 30년 동안 찾는 것처럼 한 번 정한 자리는 바꾸지 않는 게 철칙. 벌에게 더 익숙한 곳에서 꿀 수확이 잘 된답니다. 한 달 정도. 20일에서 25일 정도. 1년에 거의 꿀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그 한 달 만에 그럼 거의 다 하시는 건가요? 예. 몇 프로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생산량 100%죠. 그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을 위해 11개월을 준비한다는 양봉가들. 떠돌이 생활을 감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온갖 살림살이를 싸고 풀다 보니 이사 달인의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땅 주인의 도움으로 전기와 물을 쓸 수 있어 다행이라는데요. 더 필요한 게 있나 봅니다. 뭐 만드는 거예요? 샤워장이요. 아, 이 샤워장이에요? 비밀 병기는 간이 온수기. 자연인과 신문물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샤워장이 완성됐습니다. 숙소로 마련한 컨테이너에서 느지막이 나오더니 샤워장으로 향하는 형호 씨. 최첨단 샤워 시설을 직접 보여주겠답니다. 씻는 거를 다 촬영을 하자. 샤워장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쓰나 봐야죠. 물론 촬영 동의 받았습니다. 전에는 찬물로 씻었는데. 다 씻었어요? 예. 안 추우세요? 안 쳐요? 이제 잘 시간인데 형호 씨는 천막안의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다들 컨테이너에서 편히 자는데 왜 혼자 여기서 자는 걸까요? 벌 소리 들으면서 자려고요. 아, 밤에도 벌소리가 나요? 예. 조용하면 웅 하고 울어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요. 제작진도 함께 자리에 듭니다. 춥기는 못 춥다고. 따뜻하고만 잠깐 들어나고. 진짜 따뜻하네? 응? 생각보다 아늑한 잠자리에 금방 잠이 든 두 사람. 그런데 삐링에 볼 소리가 조용해졌어 갑자기. 응? 벌? 예. 벌 보러 가요? 볼 소리가 조용해졌어. 다급하게 일어나더니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벌통을 살피러 가는 갑부. 여기저기 살펴봐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드디어 뭔가 발견한 건가요? 문을 막아버렸잖아 이게. 밑에 바지가. 예. 미세한 소리 변화를 감지하더니 문제 생긴 곳을 찾아내 해결하는데요. 30년 넘게 벌과 살다 보니 숙면은 남의 얘기가 됐답니다. 이쯤 되면 전문가를 넘어서 인간 꿀벌 수준 아닌가요? 소리가 좀 조용해져요. 보통 애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꿀벌을 우리 아기, 막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벌이 돈벌이용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항상 벌을 아기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이걸 기르고 있습니다. 그 아기들이 몇십만 마리가 되는 거. 그러죠. 최고 많은 한편으로는 나쁜 아빠죠. 앵벌이 아빠. 왜 머리가 아플까? 벌들이 저를 먹여 살리잖아요.
몇백만 대군, 몇억 대군이. 또래보다 왜소했던 17살. 삼시세끼 배불리 먹는 게 형호 씨의 꿈이었습니다. 공부 대신 돈 벌 궁리만 했던 그때 양봉을 알게 된 거죠. 꿀도 따고 돈도 버는 일이 어린 마음엔 더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중학생 들어가니까 하루에 5끼니, 6끼니를 먹을 정도로 먹는 나이인데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었는데 꿀벌 키우는 데를 가면은 86년도에 돈을 30만 원 준다고 해서 배고프고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 길로 가출을 감행한 형호 씨. 꿀을 따려면 벌을 잘 털어야 돼. 한번 해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벌침에 쏘이는 일도 수차례, 벌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절대 긁으면 안 돼. 3일은 참아야 한다. 6만 원을 더 주잖아요. 그게 6만 원이면 그때 당시 쌀이 세가만이 반이었어요. 70kg 정도. 그 양을 준다고 하니까 좀 더 버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산속 양봉장을 밤낮 가리지 않고 홀로 지킨 형호 씨. 벌과 함께 동고동락한 셈이었죠. 덕분에 실력은 금세 늘어 주변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 바로 월급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월급을 받는데 1년에 한 번 준대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8달 일을 했는데 월급을 3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1년에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꿀벌 키우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 저희는 기술도 없고 하니까 30만 원 받았다는 것이 약 올라서 더운 거죠.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요. 내공이 쌓여서인지 이제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바람, 그 회오리 부는 소리 나잖아요. 휘휘. 벌들이 날릴 때 네. 꿀을 물었을 때 힘이 들 들어가요. 바람을 이렇게 타고 살살 날개짓 몇 번만 해도 집으로 올 수가 있어요. 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에 벌통을 두어서 벌이 집으로 오기 수월하답니다.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까지 많으니 금상첨화죠. 다른 명당을 찾아 나서는 건가요? 갑자기 짐을 정리하기 바쁩니다. 예쁘신 거예요? 또 따라가야죠. 아, 따라가요? 꿀 따러. 다른 데로요? 경상북도 지역에만 총 3곳의 작업 현장이 있다는 갑부. 이동양봉 농가 중에서도 대식구를 거느리다 보니 벌통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둔답니다. 주변 환경과 기후에 따라 꿀 상태도 천차만별. 최적의 상태에서만 꿀을 뜨는데요. 벌통을 두는 시간을 조절해 자연 숙성하는 것도 좋은 꿀을 위한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 수확이 끝나자마자 떠날 준비를 합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예, 꿀 땄으니까 꿀 팔러 가야죠. 꿀 팔러요? 예, 어디로 가요? 익산으로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는데요. 일벌보다 더 바쁜 거 아닌가요? 한적한 마을 한가운데 목적지가 보입니다. 꿀을 팔러 왔다기엔 어째 잘 지어놓은 집 같습니다. 예. 두 마리요. 저요? 꿀 따고 이제 왔어요. 영남 씨 여기서 보니까 긴 것 같아요. 저기서 본 게. 아, 사장님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예. 아들이 그렇게 좋게 그냥 집 지어줘가지고서는. 갑부 덕분에 호사를 누린다는 어머니입니다. 야외 생활에만 익숙한 자연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집을 직접 지었다니 놀라운데요. 모던한 디자인의 2층 집에 높게 뻗은 관상용 대나무까지 진짜 갑부 맞네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모시고 이제 저하고 동생하고 나중에 살라고. 양봉을 시작한 지 34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됐어. 요새 안 쳐? 안 춥냐고. 불 좀 넣어놔. 방이 냉여 비 오는 날은 불 좀 넣어놔야지. 당신에도 아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건 어머니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안쓰러운 마음이 큽니다. 떡을 때 그냥 우퉁 먹고 벌쏘아 가면서는 그 일을 때 딸은 가르쳤는데 어떻게 나 아들을 못 가르치고서는 저렇게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할 적에 속이 아프지. 겁나 속이 아팠어. 힘들었던 시절이 이젠 아련한 과거로 남았습니다. 전에는 벌 키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뭐라 했는데 이 건물 짓고 하니까는 벌 잘 겠다고 하더라고요. 꿀 수확을 늘리면 큰 돈을 벌 거라 생각했던 형호 씨. 힘든 것도 참아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팔로가 없는데 무조건 시작해갖고 돈 번다. 생산을 해갖고 나도 뭐 안 팔리면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벌을 키우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고 꿀을 팔아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헐값에 도매로 넘기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장,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꿀 따러 나갔는데 꿀도 그 해에 못 따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쌀이 없어갖고 그 동네 형님이 먹을 쌀을 대주고 그랬었어요. 2007년도에 전 재산이 360만 원 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어려워진 형편에 고생한 아내. 고생 안 시키고 밥 3끼는 먹인다고 하고 모셔왔는데 밥 3끼를 불편하게 먹게끔 만들었으니까 둘째 애기 뵀을 때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돈이 없어갖고 못 사줬어요, 마누라한테. 한이 맺힌대요, 지금도. 그 애기 뵀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둘째 때. 급기야 건강까지 나빠졌고 거듭되는 악재에 형호 씨는 무너졌습니다. 자식도 보이고 그 마누라도 눈에 보이고 한 번만 더 살아보자 하고서 이제 그 죽을 힘으로 다시 살아보자 하고 시작을 했죠.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내니 남부럽지 않은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페는 무슨 일이죠? 꿀 팔러 왔다면서 너무 여유 부리시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는 저희 꿀 판매장이에요. 여기 사장님 거예요? 여기요? 응. 예. 지금까지 이런 곳은 없었다. 카페인가 꿀가게인가. 갑부가 직접 딴 꿀을 가공해서 팔고 있답니다. 시식 서비스는 기본. 아카시아 꿀부터 밤꿀, 옷꿀 등 직접 고를 수 있답니다. 이 용량은 25,000원이요. 이거 하나 드릴까요? 꿀을 사면 음료는 무료로 따라온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꿀을 테마로 한 카페.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함께 제공하는 구운 가래떡과 꿀. 홍보에 이만한 게 없겠죠? 알죠? 가래떡에다가 꿀 들어오면 깨꿀이지. 약간 하얀 꿀은 좀 처음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먹기가 좋은 것 같네요. 네. 소매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직접 만든 건데요. 꿀을 따갖고 도매로 나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겨울 되면은 벌어놓은 게 다 소진돼 버려요. 봄 되면은 다시 외상 갖고 와야 돼요. 도매로 내는 것보다 소매로 3분의 1 파는 것이 이득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소매점을 허야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360만 원으로 시작해 30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4년 전부터 달라진 결과 모은 자산은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비밀을 밝히기 위해 다시 양봉장을 찾았습니다. 이 벌통에 답이 있답니다. 1층은 왕이 알만 나가갖고 새끼를 유아만 하는 자리고 2층은 꿀을 따오면 2층으로 박아요. 형호 씨네 벌들은 2층 집에 산다고 보면 되는데요. 출입구는 1층에 하나. 여왕벌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곳도 1층이라고 합니다. 2층은 일벌들의 공간인데요. 꿀을 가져와 저장해 두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꿀을 뜰 때는 2층에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1층과 2층 사이에 나무 벌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테인리스 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보니까 쇠판이 나오던데요? 아, 그건 격왕판. 네. 왕 못 올라가게 네. 막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왕은 저 밑에 있고요. 네. 위로 못 올라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격왕판이 갑부의 성공 비법이라는데요. 여왕벌의 2층 출입은 막아주고 일벌들은 자유롭게 꿀을 따다 나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벌은 잘 키우는데 꿀을 좀 덜 땄어요. 다른 분들보다. 근데 스테인리스 격왕판 바꾼 다음에는 100드럼을 넘게 땄어요. 똑같은 벌 숫자 갖고. 꿀 생산한 양이 2배 이상 올라갔죠. 바꿨어요. 4년 전까지 사용했던 대나무 격왕판입니다. 그 위에 일벌들이 꿀을 모으는 2층 벌통을 올려보는데요. 틈새로 일벌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잘 내려가지 못합니다. 스테인리스에서는 쉽게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재 하나 바꿨는데 확연히 다른 결과. 입구까지 나온 일벌의 수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동 횟수가 월등히 많은 스테인리스 격왕판. 그만큼 꿀 수확량도 증가합니다. 벌들이 대나무로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일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일을 하는데 반나절밖에 못해요. 근데 스테인리스 격왕판은 벌들이 수월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생산량을 늘렸다는 갑부. 즐거운 점심시간이 찾아왔는데요. 형호 씨가 오랜만에 실력 좀 보여주겠답니다. 메뉴는 돼지불고기. 34년 야외 생활을 하며 갈고 닦은 솜씨라는데요. 난데없이 쌈장을 넣습니다. 불고기에 쌈장을 넣어요? 그것도? 예? 맛없게 하려고 지어라. 고기 내가 다 먹으려고 맛있게 하면 다 먹어버리니까. 이거 의외로 맛있어 보이는데요.
기분 좋은 말 한 두세 번? 순식간에 뚝딱 만든 형호씨표 돼지 불고기. 간단하지만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 즐겁게 먹는 밥이 진짜 꿀맛이죠. 밖에서 먹은 게 네. 소풍 나온 기분으로 더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네. 이걸 매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매년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는 또 이제 처음이라. 아, 올해 처음이라서요. 예. 이런 재미에 힘을 내나 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에 다급해진 갑부. 여기 문 앞에 빨리 꽂잖아요. 꼼지락꼼지락 꽂잖아요. 어디로? 여기. 벌통 주변에 고인물이 문제인데요. 서둘러 물 빠지는 길을 만듭니다. 자연을 막을 순 없는 법이죠. 제가 벌을 601개를 갖고 나갔는데 꿀 따온 양이 6드럼 따왔어요. 날씨 때문에. 그때부터 노얄제리 하는 거에 보고 배우려고 그 중국 양목 농가를 쫓아다녔죠. 로열 젤리 생산 기술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찾아간 중국. 이방인이었던 형호 씨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우선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기술을 배우겠다고 결심한 거죠. 형호 씨의 정성이 통했는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분네 집을 3년 동안 그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쫓아다녔어요. 계속 일을 할 때. 2년째 가고 친해다 보니까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어렵게 배우게 된 로열 젤리 만드는 기술.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 동원해가며 열심히 익혔는데요. 끝없는 연습으로 결국 자신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중국말로 하는데 제가 중국말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눈이 좀 복사기 같아갖고 한번 보면은 절대로 그걸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놈 그대로 캐갖고 옵니다. 아직 비가 내리는데 아내 금아씨가 벌통 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노얄젤리요. 하얀 컵 안에 약간 우유빛 색깔 나는 그 있잖아요. 이게 노얄젤리가 들어있어요. 벌통 하나에 1개씩만 들어있던 이게 로열 젤리라고 합니다. 비 와도 해야 돼요, 그거는. 왜요? 그거는 72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채취해야 돼. 눈이 와도 해야 돼. 여왕벌의 새끼에게는 4일 정도만 로열 젤리를 먹인다는데요. 그 전에 질 좋은 로열 젤리를 꺼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멋이니까 조금 나쁘기도 한데요. 네. 또 돈 버는 일이라 좋은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이 노얄제리가 돈이 좀 되나 보죠? 예, 상품 값어치가 좀 높잖아요, 이게. 귀한 거라. 이 노얄제리가 꿀 말고도 그럼 뭐 새로운 부가가치가 되는 거네요. 아, 꿀보다 높지요. 꿀보다 좋은 거예요. 귀하다는 로열 젤리 한번 구경해 볼까요? 윗부분에 쌓인 왕배라는 벌집부터 제거하고요. 이기에 바로 여왕벌이 될 새끼를 먹이기 위해 꿀벌이 분비한 자양분 로열 젤리입니다. 제작진에게 주어진 시식의 기회.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쪽방. 그냥 쪽?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그리고 물에 담가주세요. 그렇죠. 탁 싸는 맛이 있죠. 끝에 뭐가 있다. 탁 싸는 맛. 그게 된센산스. 탁 싸는 맛. 노얄제리는
주인 없을 때 몰래 훔쳐 먹잖아요. 네. 다 걸려요. 왜요? 기침을 다 해. 이 콜라콜라서. 예. 아카시아 꿀 수확철을 제외하고는 로열 젤리 생산에 매진합니다. 이게 벌들이 안 키워줬어요. 이게 그럼 한 병 꽉 채우면 얼마라고요? 5만 원이요. 높다고 보면은 높은데 하는 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다 보니 일의 강도가 높은데요. 50g 한 통 가격은 5만 원. 부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만 봐요. 아내가 틀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이 작은 알갱이는 뭐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애벌레가 들어있거든요. 요거 젤리 하나 들을 때마다 애벌레가 한 마리씩 있어요. 요거를 우선 빼내야 돼요. 아니, 여기 왜 애벌레가 들어있는 거죠? 벌 유충을 조그마한 거를 큰 방으로 옮기면은 이게 이제 왕인 줄 알고 벌들이 여기다 노열제리를 넣어요. 중국 기술자에게 로열 젤리 기술을 배워왔지만 사실 갑부가 가진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새우깡은 이 젤리 생산하는 이거를 새우깡이라 해요. 아, 이거 아까 봐주셨다는 거? 예. 기존에 뜬 거는 요 홈이 없었어요. 근데 이 홈을 만들면서 로얄 젤리도 질도 깨끗해지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잘 키웠어요. 그래갖고 로얄 젤리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로열 젤리 틀을 보관하던 중 발생한 실수. 외부에 남겨진 상자는 쥐가 차지했습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보니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차마 버리지 못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로얄 젤리 틀이 없어갖고 그 젤리 생산을 별로 못 오고 있을 때입니다. 틀 하나가 소중할 때라 5개 정도 갉았는데 그놈은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죠. 쥐가 갉아먹은 틀에도 로열 젤리를 만들었던 형호 씨.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해오고 관찰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 계속 그 자리만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틀이 쥐가 갉은 놈은 항상 깨끗했어요. 쥐가 갉아서 생긴 흠집 모양에 관심을 갖고 로열 젤리 틀을 연구하기 시작한 갑부. 개발 끝에 네모난 모양의 흠집을 만들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로열 젤리 생산량이 2배나 증가한 겁니다. 홈 때문에. 아, 왜요? 이 벌집이 여기가 흠집이 있으니까 이 기초가 돼 있어갖고 이 왕대를 이렇게 달아 나올 때 이게 기초 공사가 돼 있으니까 안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자로 돼 있는 거는 집이 불안하니까 계속 안에다가 덧방치를 하려고 안에다 밀을 쳐발라요. 이렇게 벌들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벌은 왕대라는 집을 만들어 새끼를 키울 공간을 확보한 후 그 안에 로열 젤리를 만듭니다. 왕대 만들 때 밀랍을 잘 쌓으면 로열 젤리 질과 양이 좋아진다는데요. 틀에 만들어준 홈이 밀랍을 쌓는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정말 로열 젤리 생산량이 다른지 알아볼까요? 동일한 개수의 애벌레를 넣고 관찰해 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생산된 양이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 잘라갖고 젤리를 병에다 담아보게요. 이놈 2개만. 로열 젤리를 채취한 결과 갑부의 틀에서 2배 정도의 양이 생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이 많이 차이 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양봉 농가보다 돈을 더 버는 거죠.
3년 전 특허까지 받았다는데요. 2개의 특허와 1개의 실용신안 등록을 하며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특허 받기 전에는 매출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특허 받은 다음에 6억 가까이 올라갔죠. 5억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무려 5억 이상 상승했다고요? 벌통의 경황판 교체를 시작으로 로열젤리 틀 개발과 카페 판매 도입까지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한 결과 매출은 수직 상승. 적자를 면치 못하던 인생을 탈피하고 4년 만에 35억 원의 자산을 일구게 됐습니다. 잠시도 쉴 새 없는 일벌 부부가 이번엔 강진을 찾았습니다. 휴게소에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그럼 여긴 또 어디예요? 여기 사는 집이에요. 아, 이게 집이에요? 네. 어째 평범한 집 같진 않습니다. 원래 식당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익산의 으리으리한 집과는 참 다르지만 형호 씨에겐 이곳이 더 각별하다고 합니다. 16년도에 그 꿀 딴 것을 지금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강진 사는 집을 사놨었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벌을 키우지만 한편으로는 벌 때문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사라져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자기 방 생겼으면 좋겠죠? 네, 너무 원하죠. 왜 내 방을 원해요? 프라이버시가 너무 많아서. 아, 14살이에요? 왜 14살짜리가 뭔 플레이버시가 많냐? 원래 중학생쯤 되면은 프라이버시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직 중학교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는 이제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뭐 조금 넓은 데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지났을까? 형호 씨가 또다시 짐을 꾸리느라 분주합니다. 해마다 이사해요. 1년에 몇 번씩 이사해요. 서둘러 떠나는 부부. 도착한 곳은 대구의 양봉장입니다. 올봄 날씨는 왜 이리 변덕스러운지 한창 꽃필 시기인데 이상하네요. 상태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이 없어요. 아예. 이건 냉해 맞아갖고 벌어지도 않고. 올해 꿀 수확이 걱정되는데요. 아무 맛도 없지. 물도 없어. 지금 꽃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다 말라버렸어요. 겁말라버렸어. 바람 불어.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에, 가야 돼. 오늘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돼. 고민 끝에 예정일보다 일찍 떠나기로 한 형호 씨. 잦은 비로 꽃에 꿀이 들지 않아 벌이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죠? 경기도 안성. 위쪽 지방에는 꽃 상태가 괜찮을지 길을 떠나는 갑부의 마음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가에 멈춰선 트럭. 형호 씨도 차에서 내립니다. 벌통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뒤집어. 잡어. 뭐가 잘못됐어요? 아까 사고 났다니까 여기. 산산조각난 벌통. 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기도를 향해 이동하던 중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벌통을 싣고 가던 트럭이 멈춰 있습니다. 땡빵 어디 있어, 땡빵.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럭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물 많이 들어 지금. 벌통을 저 탄창을 내려야 돼. 형호 씨가 나섭니다. 좀 비치지 마요, 거기 비치지 네? 마, 비치지 왜요? 마. 아, 비치지 마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까 사고 났다니까, 여기. 불빛 때문에 네. 저기 오니까 비치지 마요. 뒤집어. 잡어. 꽉 잡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벌통.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안전 펜스 네. 거기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높이 제한 펜스를. 부서진 상자 속에 남아있던 벌들만 수습합니다. 애지중지 키웠지만 지금은 안타까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기 처리하려고 고속도로에서 뭐 벌 다 죽어요, 나머지기는. 그냥 포기하고 얼른 와야 돼요. 달려와야 돼. 6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벌이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 남아있는 벌들을 위해 다시 출발합니다. 기사하고 떨어져 갖고 기사가 차를 대놓고 자버린 거예요. 벌 실은 기사가, 용달 기사가. 그래갖고 벌이 한 반절 삶아져 죽었어요. 드디어 경기도 안성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데요. 모두 힘을 합쳐 신속하게 움직인 덕분에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전하고 반복하면서 새로운 성공을 꿈꾸겠지요. 좌우명이요? 좌우명은 없어요. 그냥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한다. 안 되는 거를 될 때까지 해야 성공의 길이니까. 안 되는 거를 포기하면은 끝나잖아요. 성공하려면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면은 성공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포기를 모르고 쌓아온 내공이 빛을 발한 순간 형호 씨의 성공이 시작됐습니다. 때늦은 성공은 없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만 남아있을 뿐이죠.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1급 비밀을 가진 한 남자가 왔다. 서민가포 제작진인데요. 혹시 성공하는 비결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잘 알죠. 제가 알부자거든요. 뭘로 알부자가 되셨어요? 뭐긴 뭐예요? 알부자라니까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3만 원. 하나에 1,000원이라는 황금알. 얼마를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사고 그 정도 될래나? 각현 씨의 필승 비법이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